안녕하세요. 충격입니다. 5억 6천만 원을 대출해서 집을 샀는데 2년 사이에 월 상한액이 98만 원이 늘었답니다. 근데 저는 이 제목을 보면서 충격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5억 6천만 원을 대출해서 집을 샀다라는 거. 그 자체가 충격입니다. 뭐 이분이 뭐 월급이 되게 많을 수 있어요. 연봉이 되게 많아서 저렇게 대출 받았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냥 제가 봤을 때는 5억 6천만 원을 대출했다라는 것 자체가 좀 무리이고 좀 너무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뭐 이제 대출 때문에 이제 매달려가지고 이제 끙끙대고 있는 이 사진인데요. 뭐 2년 전에 그러니까 2020년도에 주담대 4억 6,600만 원, 시용대출 1억 이렇게 해가지고 14억짜리 집을 샀답니다. 5억 6천에 빚을 낸 건데 저 14억짜리라고 하는 아파트를 샀다라는 것 자체가 좀 충격이죠. 뭐 영까지 끌어모아서 이제 집을 산 건데 원리금을 224만 원을 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대출금리가 오르면서 이자가 이제 원리금이 224만 원에서 304만 원까지 늘었는데 10월 12일 날 빅스텝을 이제 반영하니까 대출금리가 0.5%더 오르면서 322만 원까지 원리금이 늘어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대출금리가 0.5%가 오르는 게 아닐 거예요. 실제로는 더 오를 수도 있다라는 건데 뭐 최소로 이렇게 감안해가지고 0.5% 오른다. 이렇게 계산했을 때 뭐 이제 2년 사이에 대략 한 100만원 정도가 늘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최근에 304만원 이 304만원에 게 20만원 가량 들어가지고 322만원이 된 건데 뭐 11월 달에 또 이제 빅스텝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340만원 되는 거죠. 340몇만원 되겠죠. 그러면 2년 사이에 월 상한액이 100만원이 늘은 게 아니고 120만원이 늘은 거죠. 또 이게 끝일까요? 340만원대 되는 게 아니죠. 2023년 되면 또 오릅니다. 대략 그러면 2023년이 되면 이 사람은 월이금 220만원 내던 게 23년이 돼서 400만원, 420만원, 450만원 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10년 만에 찾아온 기준금리 3% 시대라고 하는데 뭐 가계하고 기업들하고 부채를 합치면 한 4,300조라고 하는데 여기에 전세금을 부채로 포함시켰는지 안 했는지 좀 대략 헷갈리긴 하는데 확실한 건 뭐냐? 뭐 대략 한 5천조 넘을 거다라는 거죠. 가계빚만 해도 1,900조가 아니라 한 2,700조 정도 되는 거고 GDP 대비하면은 한 200% 가까이 된다라고 봐야 될 거라는 거죠. 이렇게 비천지인데 빚을 낸 사람들은 아마는 줄도산하거나 파산하거나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다른 영상들에서 이 뭡니까 한국은행 총재에 대한 비방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이 사람 자체에 대해서 비방을 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결정한 내용들에 대해서 비방을 계속했죠. 왜? 베이직 스텝을 너무 남발했다라고 저는 봤던 거죠. 근데 앞으로 베이직 스텝이 아니라 빅 스텝을 0.5%씩 인상하는 것을 계속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10월달에 인상했고 11월달에 또 할 거고 23년이 들어서면 23년 시작하자마자 또 빅스텝을 안 할 수 없을 거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왜? 그렇게 하지만이 한미금리 역전을 좁히기도 하고 뭐 더 나아가서는 물가를 잡을 수 있지 않겠냐라고 보는 거죠. 물가가 여전히 5%대를 유지할 걸로 저는 봅니다. 내년이 된다고 해가지고 물가가 갑자기 3% 되고 2% 되는 일은 없을 거라는 거죠. 왜냐? 그렇게 나아지려면 중국이 상황이 나아져야 됩니다. 지금 이제 중국이 정상적이지 못합니다. 중국은 중국대로 부동산발 버블이 언제 터질지 모른다라는 거죠. 사실상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점점 더 노골적으로 구체화되고 있는 거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 때문에 지금의 이 물가가 고물가가 발생하고 있는 거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도 있겠지만 더 궁극적인 건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중국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의 무역 적자가 제일 심한 것도
중국 때문이죠. 중국의 수출이 되던 것들이 갑자기 급감하면서 우리의 경제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은 더욱더 사면초가에 놓여 있다라고 보면 확실하고요. 뭐 앞으로 금리는 더 심하게 오를 거다. 그렇게 금리가 더 오를 거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스스로 대응하고 대비할 수 있는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이미 주담대 금리가 4.9에서 7.1이라고 합니다. 고정금리 기준으로. 그러면 앞으로 10월 12일 날 빅스텝 한개 반영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대략 따져서 대략 계산해 가지고 뭐 4.9에서 7.1이던 게 뭐 한 5.3에서 한 8쯤 되겠죠. 5.3에서 한 7.9쯤 되겠죠. 대략. 또 11월 달에 만약에 빅스텝을 또 하면요. 그냥 6%에서 한 8.5%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6에서 8.5. 내년에는 그냥 8에서 10. 올해 연말은 6에서 8인 거고, 내년에는 8에서 10이다라고 봐도 무방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암담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현실이다라고 생각하고 어떻게든 대비해야 되겠습니다. 금리 인상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놔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뭐 정부에서 뭐 각종 지원 대책을, 금융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은데 뭐 쉽지 않은 얘기죠. 5억 6천을 빌려가지고 겁도 없이 14억 아파트를 샀다. 뭐 이것 때문에 아마 더 충격이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댓글들은 그러합니다. 투기하고 투자하고 한 끗 차이다. 5억 6천을 대출해서 집을 샀다는 것 자체가 무리였던 거다라는 겁니다. 뭐 누가 대출을 받으라고 떠민 적 없다. 대출 받을 때 금리 선택도 본인이 한 거다. 시기도 본인이 결정한 거다. 뭐 이러는 거죠. 집을 살려면 최소 자기 돈이 절반 이상은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 빚을 냈으면 갚을 방법도 생각해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5억 넘게 대출한 이가 제정신이 아니다. 혹은 이자 낼 여유가 충분했거나 둘 중에 하나가 아니겠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대출이자 때문에 파산하게 생겼다. 이러는 거죠. 참 충격입니다. 충격. 앞으로 이렇게 무리하게 빚을 낸 사람들이 대거 힘든 상황에 놓일 거라는 건 안 봐도 뻔한 거죠. 부동산 버블은 꺼지게 돼 있다. 라는 겁니다. 일본이 부동산 가격이 4분의 1로 줄었다. 그리고 일본이 20년 이상의 장기 불황을 겪었다. 이제 한국 차례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무리하게 빚을 지는 걸 철저히 경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